자, 무선통신에서 신호화 시스템의 해석 시 중요한 개념은 스펙트럼은 다음 중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앞에서 제가 1장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마찬가지죠.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은 바로 주파수 영역의 개념을 갖다가 의미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파수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샤논의 이론적 채널 영역을 구할 때 필요하지 않는 것. 자,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대역부 필요하죠? 주파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무관하죠. 신호전력, 잡음전력 필요하죠. 그래서 주파수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주파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결국은 어떤 소리예요? 나중에 이제 이 주파수라는 것은 전송명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대역부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주파수라는 개념과 대역부라는 개념은 조금 약간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주파수가 이와 같이 해서 대역폭이 존재하게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대역폭과 주파수는 서로 연관이 있지만, 자, 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관련된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얘기죠. 광통신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파는 뭐냐? 그래서 근적외선이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적외선, 자외선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했었는데요. 광통신 쓰고 있는 대역폭은 10의 4승에서 10의 5승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대역에서 쓰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외선 대역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통, 여러분들 파장을 갖다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근적외선, 1번에 해당되는 그런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이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주파수의 현황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여러분들 3기가 때, 2.2기가 때에서 UHF 대역이죠. 자, 이 부분은 3기가까지 300메가에서 3기가까지 이동통신 맞고요. FM 같은 경우는 88에서 108메가죠. 88에서 108메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VHF 대역은 어떻게 됩니까? 30에서 300메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 TV 방송 같은 경우도 맞고, AM 방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M 중파 방송이라고 많이 하죠. 중파 방송 MF 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MF 대역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4번이다라는 것을 우리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M에 관련된 부분 중파 방송 갖다 쓰게 될 것이고요. 자, 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VHF, HF는 어떻게 돼요? 3에서 30메가가 되고요. MF대 같은 경우는 300K에서 3000K까지 같이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파수 대역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겠고요. 535kHz에서 1605kHz, FM은 188에서 108. 주파수 대역은 9kHz 정도 이용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200kHz 정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주파수 대역 폭이 좁아서 분리가 불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스테레오 방송도 다중 가능하다라는 것. 초단파 대역, 중파 대역. 전리층까지는 이용하지 못한다. 자, 전리층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반사파를 이용해서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는 부분은 HF 대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전리층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자, 처음에 D층,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F층 이렇게 됩니다. 전리층을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단파대가 되겠고요. 2층에서 있는 것은 중파대역. 자, 이 부분은 장파대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D층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장파. 그 다음 2층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중파. F층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파.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초단파로가 된다면 결국은 전리층을 갖다가 뚫고 넘어가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부분은 F층에서 반사되고 있는 단파에서 가장 멀리 전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파수 대역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서 10단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충분히 기억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
UHF 대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이 부분 갖다 제가 이제 중파다 이런 얘기했죠. 중파, 단파, 자 이것은 장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단파, 중파, 장파 이런 얘기는 그냥 파장의 중간이다, 길다, 짧다 이거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파장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 이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걸 통해서 파장도 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을 갖다 조금 좀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은 지상에 관련된 부분, 수면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낮은 주파수 대역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표파, 우리가 파가 보게 되면 우리가 수면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지표를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하에 관련된 부분, 수중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직접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직진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반사파. 그 다음에 회절파. 자, 이런 부분들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감쇄가 적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파나 회절파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과 반사가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강 적중 예상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